오늘은 제가 바이드나믹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든하고 이코노믹스가 합쳐져서 바이드나믹스라는 그런 말을 만들었는데, 이 바이드나믹스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배경이 됐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드나믹스의 그 배경을 보면은 일단 뭐 이미 얘기는 있었죠.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는 있었는데 이미 대선 할 때부터 이제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현금은 일단 쐈어요. 1,400달러짜리 수표를 모두 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도 이제 해야 된단 말이죠. 앞으로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재원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죠. 그 답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발언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뭐 민주당원들하고 공화당원들 사이에 이제 당을 떠나가지고 뭐 개인 선거구의 입장도 지금 첨예하게 좀 갈라질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되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논란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 배경에는 재원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어떻게 재원을 모을 것인가 이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대선 후보일 때 세금 인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많이 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모두 취소할 거다. 감세 계획을 모두 취소할 거다. 뭐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한테는 소액에서 아니면 상당한 수준의 세금 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0만 달러죠. 소득 기준이 가구당 40만 달러 이상. 가구당 40만 달러 이상 얼마나 될까요? 꽤 됩니다. 미국 가구 중에 40만 달러 이상 버는 집은 꽤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얼마 안 될 거다 이러지 않아요. 꽤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얘기 나왔던 게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나서가지고 이제 버니 샌더스 의원하고 같이 나섰죠. 나서가지고 5천만 달러 이상의 부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겠다. 이걸 지금 내놓고 있죠. 이게 지금 사실 실현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봐요. 근데 세금 인상을 위한 바람몰이 정도는 굉장히 강하게 잘 해주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 동안 의회에서는 새로운 부양책의 어떤 자금 마련을 위해서 세금 인상을 포함하는 인프라 및 녹색 에너지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게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진행이 될 거냐? 첫 번째로 보면은 개인 소득세율을 인상합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37%로 떨고 났거든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39.6%에서 37%로 떨어뜨려가지고 얼마 되지 않네라고 하겠지만, 예, 그렇지만,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은 상당하죠. 고소득자들이 202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위 1% 수준의 소득자들이 한 53만 달러 정도 소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위 1%가 내는 세금은 굉장히 크죠. 시장에서 이제 막대한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지금 특히 이제 2019년도에는 47만 달러였다가 2020년도에 53만 달러로 급격하게 인상이 됐는데, 상승을 했는데, 이게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시장의 상승에 따른 어떤 이익이 급증한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해서 직접적인 과세를 시행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을 위해서 자본이득세를 인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견이 많은데 척 슈머 의원이 이제
뉴욕 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뉴욕이 쉽게 말해가지고 월가에서 세금 내는 걸로 척 슈머 의원이 먹고 살고 있는데, 월가에서 기부금 내는 걸로 먹고 살고 있는데, 월가에서 이건 너무 아니지 않냐 지금 심각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척 슈머 의원,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분하고 이제 뭔가 대립이 되겠죠. 이런 이제 이슈들도 좀 있고요. 자, 상속세가 미국에서 얼마나 비과세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될 게, 한화 기준으로 대략 한 134억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강남에 뭐 어지간한 조그만 빌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속세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강남 한복판에 있어도.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다시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 500만 불, 전에 이제 500 뭐 10몇만 불 뭐 이랬는데 그 정도로 이제 다시 낮추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법인세도 이제 같이 인상을 하겠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35%이던 법인세를 21%로 낮췄습니다. 사실 그 덕분에 저도 좋았습니다. 법인세 낮게 조금 내니까. 근데 이걸 다시 28%로 인상을 하겠다.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24%에서 26%까지 뭐 의견들이 나오곤 있는데 28%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세를 올리면은 뭐 IT 대기업들처럼 그동안 그 혜택을 많이 누리던 회사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겠죠. 하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에너지 정책, 그리고 제조 보호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감면되는 회사들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거는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만, 그래도 시장을 이끌어왔던 IT 대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또 대기업들 세금 감면에 제한을 두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15%는 내라 이거죠. 최소 법인세를 15%는 내라. 사실 대기업들이, 미국 대기업들이 조금 전에 뭐 21%다 이랬는데 법인세를 그렇게 안 냅니다. 왜냐면 각종 인센티브, 뭐 공제 혜택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은 뭐 7, 8% 정도 낸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대기업들도 일부 대기업이지만은 일부는 거의 내지 않는 수준까지도 세금 그 회계를 장부를 만들어낸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해외에 있는 자금들에 대해서는 뭐 거의 비과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들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15%는 내라. 이제 이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거래세를 내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금융거래세인데, 민주당원들이 지금 주식하고 채권 거래에 있어가지고 0.1%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고,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가장 반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어떤 효과들이 생기느냐, 숫자적으로 보면은 연간 2,100억 달러의 정부 재정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연간 2,100억 달러면 굉장히 큰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그렇지만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 따지면 굉장히 클 겁니다. 이것보다도.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좀 기피하게 될 겁니다. 유동성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국채 수익률도 급증하고 있고, 모기지도 또 급증을 하고 있고, 시장의 실질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형 투자자들이 굳이 주식시장에다가 안 넣고 배당 수익을 위해서 안전하게 뭘 비자를 사고 뭐 맥도날드를 사고, 옛날에 전통적으로 그랬던 어떤 행동에서 다른 투자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가지고 모든 게 다 좋았던 것 같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2017년 한 해 동안은 20% 이상 상승을 했죠. 쭉 올랐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 이제 법인세 인하라든가 부자들 세금 감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약발이 다 해갈 때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그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 들었죠. 그런데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1년 이상 하다 보니까 시장이 변동성을 크게 키웠죠. 그러면서 2018년, 2019년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거의 횡보하는,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2019년도 하반기 들어오니까 트럼프 탄핵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뭐 정권이 바뀐다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상승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어떤 시장 조성이 들어가게 되면은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좀 커져 있는 변동성인데 이런 상황들이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위적으로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투자를 더 금융시장을 더 키워주는 유동성을 보강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뭔가 펀더멘털이 제대로 상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시절과는 반대되는 상황도 좀 기대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잔뜩 끌어올렸다가 횡보하고 조정받고 변동성 커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초반에 증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버블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지우고 시장이 좀 하락하더라도 지우고 다시 상승하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투자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매수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증세한다 그래서 주식 빠진다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증세한다 주식 빠진다 그래 초반에 정권 초반에 빨리 그렇게 해가지고 법을 빼고 그럼 우리 매수하고 증권이 후반으로 갈수록 경제가 펀더멘털을 되찾아가면은 시장도 다시 반등할 수 있다. 그럼 수익도 더 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바이든 정부가 증세 정책들이 어쨌든 부자들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산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득을 8만 불에서 한 15만 불까지 받는 중산층에 대해서는 충격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시장 조정을 좀 기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시장이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1년을 넘게 지금 밀어 올렸단 말이에요. 지난 3월 달에 급락한 이후에 지금 1년이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지금 밀어 올렸단 말이죠. 코로나19 이전 수준은 이미 훨씬 넘어섰습니다. 공이라는 게 한번 땅에 떨어졌다 튀어 올랐는데 그럼 계속 올라가나요? 아니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증세라는 것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도 감면받는 업종들, 산업들,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출간된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라는 거는 세상의 흐름을 읽어서 거기에서 약간의 아이디어를 추가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시장에서 증세라는 걸 가지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또 시장 지수 하락한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음에 올라올 게 뭐지? 이걸 생각하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걸 매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장의 어떤 변화를 읽어내고 투자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지금 무슨 바이드노믹스 해가지고 뭐 증세한데 시장이 지수가 영향을 받는 인플레이션이 어떤 애 막 떠들어가면서 두려움 속에서 뭔가 무분별하게 뉴스 쫓아다니면서 이거 샀다가 저거 팔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주식을 조금씩 매수해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얘기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